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저는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엄청 많이 챙깁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저에게도 큰 행복이고 그걸 좋아하기도 해서이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챙기지 못합니다. 일을 할 때도 내가 조금 더 힘들지라고 생각했고, 밥을 먹을 때도 상대가 먹고 싶은 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 친구가 또는 내 지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다 알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가끔 쉴 때마저도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는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책 속의 내용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일들을 한 번 더 인지시켜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꼭 시간 내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앞부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이제는 한단만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편애며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종종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영감을 선호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습니다. 짐을 싸 그곳으로 향합니다. 낯선 카페에 도착해 앉을 자리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카운터로 향합니다. 주인장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100번 고민을 합니다. 주인장은 나를 기다립니다. 난 선뜻 주문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장이 말을 겁니다. 저희는 말차 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원고 파일을 열어 열심히 퇴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카페도 커피도 케이크도 전부 타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난 나의 일을 하고 나의 하루를 사는데 모든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카페를 좋아하지? 어떤 커피를,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지? 바쁜 손을 멈추어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한 곳을 원했지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곳은 제법 시끌벅적한 곳들 뿐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달고 매력적이었지만 텁텁한 감이 있어 글을 쓰는 내내 방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책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짐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챕터 1. 주변에서의 연습.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이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 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며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 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기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하다.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론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 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 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런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이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착하다의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뒤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다는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복잡해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선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 하고 있어? 여기 사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나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너인 거 있지. 우린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이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내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이 있진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론 자주 뒤를 신경 씁니다. 겉도 속도. 예전엔 전신 거울을 두고 나의 앞모습만 꾸미기 바빴지만 불편한 자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뒷모습도 확인해주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또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앞모습보다도 나의 뒷모습을 단정히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도 지나칠 사람 말고 뒤를 보고도 찾아가 알아봐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래? 왜 별일 아닌 걸로 서운해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운함이 자주 생깁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도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에서는 꼭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생각해주는 만큼 보살핌 받았으면 하는 보상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상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사소한 것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욕심을 부린 건 아닌지 되돌아보곤 할 것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을 것이고 잠깐의 감정을 못 이겨 화를 냈구나,
자책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에게 별일 아닌 것에 왜 그래? 같은 반응을 한다면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별일이어서 서운한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서운한 감정이 생긴 탓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은 상대는 내가 별일 아닌 것을 서운해했구나 반성보단 내가 너에겐 별것 아닐 수도 있구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유난히 서운하고 크게 느껴지는데 너한텐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서운해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2번 서운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을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별일 아닌 일로 서운해하는 상대, 그 마음만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서운함을 먼저 알아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한 마음을 건네어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미운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론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서운하다고 해서 화를 내진 말고 차분하게 말해주기로 하자고. 또는 네가 서운함을 느낀 부분은 이런저런 나의 입장도 있으니 이 부분에선 이해가 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알아주고 미안해 한다면 후에 상대도 제안을 응해 줄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해해 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만큼 사소한 것에도 서운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마저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2번 서운할 말을 당장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거 아닌 일로부터 내 사람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